막이 오른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국 정상인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로 맞이한 손님은 바로 IMF 총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장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었는데요. 드디어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지금부터 제32차 에이펙 경제 지도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년 고도 경주에 오신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따끈따끈한 이걸 두고 덕담을 주고받았는데요.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에서 간 만든 따뜻한 황남빵을 한식 보자기에 포장해 경주의 맛을 즐기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중국 측 대표단을 위해 황남빵 200상자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오늘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황남빵을 맛있게 먹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 환영 만찬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밤 만찬장,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또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요? 예, 경주에 원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글쎄요, 오늘 이후로는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황남빵을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좋아하는데요. 김진욱 위원님, 에이펙 주간 오늘이 하이라이트인데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이제 의장 자격으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는데 이거 어떤 메시지를 강조한 거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제 에이펙 CEO 서밋에서는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하나 되는 연대와 협력이 우리 모두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예. 오늘 그 회의에서는 신라의 화백 회의를 언급해서 또 같은 생각을 같은 맥락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화백 정신은 생각의 일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 정치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 이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 지금 에이펙 회의가 4개 대륙의 21개국이 연결되어 있는 경제 협력체이기 때문에 이 에이펙을 통해서 미래로 도약하자라는 메시지를 오늘 주요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협력과 연대 그리고 결국에는 다자주의로도 해석될 만한 대목도 있고요. 송영훈 의원님, 오늘 지금도 계속 경주에서는 많은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장면에 좀 주목하세요? 이번 에이펙의 주인공은 사실상 젠슨 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5만 장을 포함해서 기업들까지 하면 총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그 블랙웰 GPU는 지금 중국은 공급받지 못하죠. 어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블랙웰 GPU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당분간 중국이 공급받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삼성이 5만 장, SK가 5만 장, 또 현대차가 5만 장, 네이버가 6만 장,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5만 장 이렇게 26만 장의 GPU를 공급받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AI 산업이 도약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젠슨 황 CEO는 아마 5시 반경부터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으로 지금 예고되고 있죠. 그러면은 또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가에 많은 언론이 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예. 에이펙이라고 하는 게 그 명칭부터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아니겠습니까? 본래는 그러면은 많은 경제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이번에는 젠슨 황 CEO 그리고 함께 깐부 회동을 했던 우리 삼성의 이재용 회장 또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많은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 이 GPU 그러니까 뭐 AI 연산 처리 등에 꼭 필요한 쉽게 말하면 부품인데 이걸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결국 AI 인공지능 경쟁력도 가늠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엔비디아가 한국에 14조 원 규모의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깜짝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엔비디아가 젠슨 황 CEO가 깜짝 발표할 것이다. 한국에 깜짝 선물이 있다. 예고가 나왔는데 대규모 GPU가 한국 정부와 그리고 여러 기업에 확보가 됐다. 이렇게 IT 산업 측면에서도 AI 산업 측면에서 굉장히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접견한 그런 모습이고요. 어제 있었던 이른바 그 코엑스 앞 치맥 회동에 관한 이야기로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상엔 안 보이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여러 기업인들도 이렇게 배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한중 정상회담은 내일인데 잠깐 대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대면했는데 한 15분 정도 시 주석이 예정 시간보다 늦은 일이 있었습니다. 조윤선 위원님. 이제 알파벳 역순으로 IMF 총재부터 해서요. 여러 참가국 대표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빈국 의장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맞았고요. 시진핑 주석이 가장 근데 늦게 들어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에이펙 정상회의의 첫 번째는 그 주최로 하는 우리나라 의장국으로서 예. 방문하는 정상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벳 역순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에는 뒤에서 5번째에 입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사실상 가장 늦게 그리고 심지어 좀 시간 좀 늦은 시간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석과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관례적으로 봤을 때 다음 의장국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예. 다음 의장국이 중국이다 보니 그런 관례적인 상황에서 마지막에 입장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빈으로 방문한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감안해서 순서를 다소 조절하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마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이 종료된 이후에 그러한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윤영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제회의에는 여러 가지 의전 순서가 있습니다. 국가 명칭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의전 서열을 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국제기구, 국가수반, 그다음에 정부 수반을 나누어서 이렇게 의전 서열을 정하기도 하는데 에이펙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국가 명칭의 알파벳 순서대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관례를 그대로 따랐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모든 회의체에 참석하는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대국, 국력이 가장 강한 국가들이 맨 마지막에 입장하려고 합니다. 2010년 서울 G20 때도 미중러 정상들이 서로 맨 마지막에 입장하기 위해서 굉장한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었거든요. 예. 실제로는 원래는 브라질 대통령이 가장 먼저 입장했었어야 됐지만 미중러 대통령이 서로 출발 시간을 확인할 정도로 긴장감을 펼쳤었는데 이번에는 에이펙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말고는 그렇게 마지막 입장을 신경 쓸 국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신들의 국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저는 마지막에 입장을 시도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국제회의기구에서 의전 같은 경우는 개최국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 옆에 만찬장이나 회의장 옆에서 어떤 국가 옆에 앉기를 원하는 국가가 있으면 그 의장국에게 좀 약간 일종의 민원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거 부탁하기도 하고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우리나라가 개최국가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에서 시진핑 주석을 좀 배려한 차원에서 맨 마지막으로 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미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을 했고 베센트 재무장관만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누가 마지막에 올까 이 싸움은 다행히 안 벌어졌고요. 김윤영 의원 또 조윤선 위원 분석대로 국빈이기 때문에 또 강대국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중국 측이 원래 또 마지막에 뭔가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뭐 큰 문제가 된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됐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김진욱 의원님. 다행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과 1대1로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됐습니다. 오히려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금 예열을 했다고 할까요? 좀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일 한중 정상회담 때 이 부분도 언급이 되겠죠?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 오늘 시진핑 중국 주석의 입장 순서가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저렇게 우연히 맨 마지막 순서로 입장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이 에스코트에서 안으로 입장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약간의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던 것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21개국의 정상이 방문을 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신경 쓰이는 또 그 상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 폐막 직전에 있을 시진핑 주석과의 마지막 한중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또 이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 그런 또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내일 지금 그 있을 정상회의에서 과연 이번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허가했다고 하는 핵 추진 잠수함 논의 그 이슈가 네. 의제로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다 이것을 의제로 끌어올리기엔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하자라는 어떤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나왔지 예.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아직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제 중국 외교부에서 약간 우려를 표한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가장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과연 2016년 이후로 사실상 아직까지도 한한령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해제되는 계기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예. 부분, 이것은 좀 관전 포인트로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송영훈 위원이 이번 에이펙 오늘 일정 중 하이라이트라고 꼽은 젠슨황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7천조 원이네요. 와. 이 엔비디아의 젠슨황 최고 경영자 에이펙 참석을 위해서 15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고요. 어제는 서울, 오늘은 경주입니다. 특히 어제 서울 삼성동에 있는 그 치킨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 세 사람이 깐부 회동을 했는데 눈길 가는 장면이 아주 많았습니다. 보시죠. Let's invite my friends out. They're world famous CEOs. These are my teammate buddies.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 Look at that! Look at that! In 1996, I received a letter from Korea. It is the reason why I came to Korea. 우리 아버님 이건희 회장님이 보내주셨습니다. Oh yes! Hang on a second. I lost myself. I got so carried away. 저기 생긴 거는 들어 보여도 두 분 다 저희 형님이시고요. 예, 이 시각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경주 현장에서 앞서 특별 강연 연설을 마치고 지금은 기자들과 여러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업계, 특히 또 주식 투자 등등 시선이 쏠려 있기 때문에 젠슨황의 이 기자회견 모습도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말대로 어찌 보면 에이펙이 정치 지도자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또 경제협력체이기 때문에 진정한 경제협력체로서의 이 시대를 반영한 또 AI 산업의 또 1등 업체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의원이 앞서 삼성동 그 치킨 회동 그리고 뭐 세 사람이 모두 그 게이머 행사에 오른 모습 이런 거 글로벌 기업 세 사람 이렇게 오른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런 모습을 본 기억이 아마 시청자들께서도 잘 없으실 것 예. 같아요. 굉장히 희귀한 사례인데 제가 저 치킨 회동을 보면서 젠슨황 CEO가
참 비즈니스를 영리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 블랙웰 GPU를 공급받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동시에 젠슨 황 CEO는 이번 에이펙에서 어떻게 보면 잭팟을 터뜨리고 간 겁니다. 저 GPU가 한 장에 한 3만 불에서 4만 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26만 장을 팔면은 저게 104억 달러입니다. 최대 금액이요. 그리고 그걸 원화로 환산해 보면 한 14조 8천억 원 가까이 돼요. 그러면 중국에 지금 저 블랙웰 CPU를 못 파는 상황에서 젠슨 황 CEO는 매우 안정적인 공급처를 찾아내고 거래를 성사시키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바이어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회장이나 또 정의선 회장의 면을 세워주면서 그들과는 굉장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동맹 관계에 가까운 친구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벤트로서 어제 그 깐부 회동이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치킨 업체 측의 설명에 의하면은 이 장소를 엔비디아 코리아 쪽에서 골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갖는 명칭의 상징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원래 이 오징어 게임에서 그 깐부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에는 아주 절친이지만 모든 걸 다 걸고 한판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AI 산업도 언젠가는 성장해서 또는 저런 그래픽 반도체도 언젠가는 성장을 해서 외국의 유수의 기업들과 다 걸고 한판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로 다 남는 장사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조윤선 위원님, 어제 회동 그리고 지금 이 기자회견까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젠슨 황 CEO의 경우에는 항상 입고 다니는 옷이 가죽 재킷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이게 트레이드 마크로 알려져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깐부 치킨 회동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틀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선도적인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반도체를 대표하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그다음에 모빌리티를 대표하는 정의선 회장과 함께 3자 회담을 하는 것 자체, 이것은 단순한 회담의 모습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서로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그런 관계를 더욱더 깊숙하게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GPU 칩을 판매하는 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그런 생태계 안에 한국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뜻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도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선도하는 그런 AI 시대에 선도하는 그런 기업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컴퓨터 산업 플랫폼의 전환을 겪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님, 젠슨 황이 어제 서울 삼성동 그 게이머 행사에서요, 고 이건희 회장과의 인연도 언급을 했습니다. 과거 이건희 회장이 본인에게 편지를 썼고 그래서 한국을 당시 처음 방문했었다, 이런 인연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논리가 철저하게 적용되는 국제 경제에서 기업이 과거의 인연을 언급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최초로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던 게 25년 전인데요. 이 지포스 256에 처음 들어갔던 게 삼성 D램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최근 2년 동안에는 엔비디아가 삼성 D램 반도체를 받지 않음으로써 두 기업들 간의 관계가 조금 서운해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저 회동으로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해소됐다는 측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 잭스랑 같은 경우는 처음 자기가 진출했던 시장이 PC 게임 시장이었거든요. 어제 저 행사에 참석해가지고는 우리나라 덕분에 본인이 저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PC 시장, 즉 e스포츠라는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만들었고 또 나가서 PC방이라는 문화 덕분에 PC게임이 많이 보급화됐고 그 과정에서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많이 보급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한국과 인연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잭슨 황이 직접 그걸 언급함으로써 단순하게 우리가 경제 협력하는 뿐만 아니라 끈끈한 우정이 있다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과에 있어서만큼은 삼성과 현대라든지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e스포츠 하면 또 대한민국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요. 아마 엔비디아 측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우리 환심을 또 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깜짝 선물을 예고했는데 GPU 26만 개, 최신 GPU 26만 개를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김진욱 위원님, 정치적으로 좀 해석해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과 접견도 했고요, 이 대통령의 성과로 이렇게 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관세 협상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서 오늘 젠슨왕이 이렇게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기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게 된 것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그 6월달 대선 때 2030년까지 GPU 5만 장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그것의 5배가 넘는 26만 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AI 경쟁력 확보에 매우 큰 그 전기가 될 것이고요. 또 이번 성과를 토대로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겐 정치적으로도 큰 성과로 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정확히 그 단어 하나하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과 그리고 취임 초기에 이 AI 관련한 어떤 질문을 받으면 항상 뭐 GPU 확보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김준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켰다는 측면에서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재계도 굉장히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이번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계속 젠슨왕 CEO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와는 글쎄요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일 정상회담도 조금 전에 끝났거든요. 시진핑 중국 주석과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가 또 조금 전까지 정상회담을 마치고 조금 전 속보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와 소통이 유지할 준비가 됐다. 양국 관계가 올바른 궤도에 올랐다라고 시진핑 주석이 말했다고 하고요. 다카이치 일본 총리도 중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라고 하면서 정말 국제적인 여러 지도자들이 중요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중일 관계는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상 우리나라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시진핑 주석이 축전을 보낸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총리 명의로 축전을 보낸 일도 있기 때문에 좀 껄끄럽지 않을까 이런 추정도 나왔는데 오늘 첫 중일, 일중 두 국가 정상의 만남은 비교적 화기애애하게 조금 전 종료됐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소식이 쏟아지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 거 좀 챙겨볼게요. 한미 관세 협상 계속해서 또 여러 분석과 또 논의할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떠나서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사이에 한국과 미국 양국의 장관 사이에 문자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아침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김해로 오고 있는데 그 비행기에 있던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우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문자 메시지를 소통했다는 거예요. 연 200억 달러 이상 내는 거 우리 불가능하다 이렇게 문자로 보냈고 그러자 러트닉 장관도 이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도착하자마자 속도가 붙었다. 이런 취지의 오늘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정광킴 하면서 터프 네고시에이터 아주 우리로서는 힘든 협상가였다라고 하면서 김정관 장관을 좀 치켜 세워줬거든요. 그런 맥락일까요? 전형적인 립 서비스죠. 립 서비스. 왜냐면은요, 정말로 협상에서 많은 것을 잃었을 때는 상대방의 협상 담당자를 훌륭한 네고시에이터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자국의 협상 라인들이 나중에 인사적으로 책임을 지고 교체가 되겠죠. 지금 그런 일은 전혀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협상의 개별 요소들을 보면은 김정관 장관이 어떤 까다로운 협상가였다기보다는 미국이 얻을 것을 다 얻어내고 마지막에 립서비스하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어떤 것들을 얻어낸지 한번 보면요. 일단은 한국의 전체 GDP 20%에 가까운 3,500억 달러라고 하는 총액을 미국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3,500억 불 외에 한국 기업들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또 상당한 금액이 별도로 있죠. 그리고 애초에 우리 정부는 7월 말에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했을 때 3,500억 불 중에 한 5% 정도만 자기 자본이 될 거다. 나머지는 다 대출과 보증이 될 거라고 했지만 결국은 2,000억 불이
우리의 공공 부문에서 현금으로 조달돼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반도체 관세는 지금 미국에서는 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연간 투자액은요, 어차피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조달할 수 있는지 미국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연간 200억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세 가지 정도만 더 짚어보면은 예. 대한민국이 요구한 통화 스와프는 미국이 끝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자처,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는 여전히 미국 상무장관이 의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부 장관이 맡게 되는 협의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협의위원회에서 나온 견해가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얻어낼 것은 대부분 직행 협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와서 터프 네고시에이터다라고 하는 립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조윤삼 위원님 반론을 좀 들어볼게요. 일단 협상 시한을 정하지 않고 이번 관세 협상에 임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음이 급했던 거는 미국 트럼프 정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그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장관에 대해서 이런 호평을 하는 그런 발언까지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당초 미국에서 원했던 부분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매년 250억 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양보하지 않고 국익을 우선시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 매년 200억 달러로 책정하게 되었죠. 그 200억 달러도 매년 200억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상한액으로 200억을 책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기간도 10년으로 오랜 기간 동안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이 맡게 되지만 그 구체적인 그런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통화 수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200억 달러 밑으로 책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화 수합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은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2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았겠죠. 그렇지만 미국 정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명약 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동맹국을 상대로 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한 금액, 우리나라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 관세 협상을 무난하게 타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MOU, 그러니까 좀 이제 서류와 문서화하는 작업도 남아 있고 그간에 또 미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토론을 하면 더 좋겠지만요. 넘어갈게요. 김혜경 여사 배우자 외교도 좀 짚어볼게요. 어제부터 오늘 계속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준욱 위원님, 문화 활동 위주로 일정이 짜여져 있다고 해요. 지금 경주하면 또 불국사니까 불국사의 한복 차림으로 간 모습이 오늘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에이펙이 21개국의 다자의 정상들이 오시고 그중에서 이제 정상들이 배우자들도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김혜경 여사께서는 이 정상들의 배우자들과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그 화면에 나오는 것도 이 옥빛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보이는 모습이 가장 한국적인 멋스러움을 낼 수 있는 한복을 착용하고 우리 한복의 이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는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한국의 문화가 다양하게 콘텐츠부터 뭐 그 K-뷰티, K-푸드까지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외국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얘기했었던 젠스랑 같은 경우에는 치맥이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백악관의 레빗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서 한국의 화장품을 많이 이제 쇼핑을 하고 내가 선택한 픽한 것들이다라고 자랑까지 하면서 한국의 K-뷰티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올리브 땡 매장을 방문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번에 뭐 캐대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예.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을 쳐다보는 한국의 문화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계기점을 만들었다는 점이고 또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잘 홍보된 부분이 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담입니다만 다행히 날씨도 좋아서 비도 안 오고요. 그래서 참 괜찮은 날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유영 의원님, 짧게 이것만 더 여쭐게요. 이제 오늘 저녁 만찬이 어떻게 보면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고 김진웅 의원 강조한 그 문화적인 어떤 면모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흑백 요리사 준우승자 에드워드 리가 또 나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찬은 의전의 꽃입니다. 예. 식재료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에드워드 리 같은 경우는 식재료를 이렇게 스토리 풀어내는 걸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 식재료를 내면서 어떤 스토리를 담아내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에드워드 리 같은 경우는 퓨전 요리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 식문화를 단순하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참석한 국가들의 문화도 같이 퓨전해서 잘 풀어나갈 걸 예상이 되는데 저도 기대하면서 보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아티스트죠. 차은우 씨도 오늘 행사에 사회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에이펙 홍보 영상에서 활약을 했던 홍보대사 지드래곤도 오늘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차은우, 지드래곤 모두 글로벌 스타로서 또 팬이 전 세계에 많기 때문에 덩달아 에이펙 또 경주에 대한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